배신당한 노년, 충격적인 반전의 실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72세 박남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고급 실버타운 그린힐즈의 계약서. 월 45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자식들이 합심해서 마련한 돈이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큰아들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50년을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몰랐다. 이 계약서가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 될 줄은. 박남희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하고 최고급 요리사가 만든 음식, 매일 바뀌는 프로그램, 요가, 수영, 미술, 음악.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여기 천국 아니야? 같은 층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가 속삭였다. 남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한테 미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다. 엄마, 거기 좋으시죠?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식들, 손주들의 제잘거림.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지만 4개월째 되던 날 모든 게 바뀌었다. 죄송합니다만 식사 메뉴가 변경되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대신 나온 건 질긴 수입산 고기, 신선한 채소 대신 시든 야채들. 이게 뭐예요? 처음이랑 다른데? 항의하자 직원은 차갑게 웃었다. 계약서 15조 사망 확인하셨죠? 경영 상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남이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 돋보기를 껴도 읽기 힘든 글씨들 사이에 숨겨진 함정들. 이럴 수가. 충격의 진실. 며칠 후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직원들의 대화. 3개월 지나면 다들 순해져. 갈 데도 없고 계약금 날리기도 싫어서 참아. 그래서 초반에만 잘해주는 거지 뭐. 어차피 노인네들 기억력도 별로인데. 가족들도 안 와. 처음 몇 달만 신기해서 오지. 나중엔 1년에 명절 때나 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이 막혔다. 나 당한 거야? 엄마, 이번 주말은 좀. 민준의 전화. 3주째 안 오고 있었다. 아들아, 엄마 좀 답답해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여기 규칙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 얼마나 비싼 곳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그래도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 한 분 모시느라 우리가 얼마나 돈 쓰는데. 툭. 전화가 끊겼다. 손에 든 휴대폰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일주일 후 막내딸 수진이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사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다. 오빠가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사업 자금으로. 그래서 급하게 여기로 모신 거예요. 뭐? 엄마가 집에 계시면 은행에서 압류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말렸는데 오빠가. 남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50년을 산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 그 집이 내 집이 담보로? 손주의 메시지. 그날 밤 손녀 지원이에게서 카톡이 왔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집 팔았대요. 이미 계약했대요. 할머니 모르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남이의 집이 15억에 팔렸다. 그 돈으로 아빠 빚 갚고 실버타운 비용 내고 남은 건 아빠들이 나눠 가졌대요. 할머니 돌아갈 집이 이제 없어요.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이 깨졌지만 마음이 더 산산조각 나 있었다. 집이 없다는 걸 안 후 완전히 무너졌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식사 시간인데 왜 안 오세요? 젊은 남자 간호사가 방문을 벅벅 두드렸다. 먹기 싫어요. 어르신, 규칙은 지켜야죠. 안 그러면 벌점입니다. 벌점? 벌점 3개 쌓이면 격리실 가시는 거 아시죠? 격리실. 실버타운 지하에 있다는 문제 있는 노인들을 가두는 곳. 동료의 실종. 같은 층에 살던 이영수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영수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직원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 가족이 모셔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복도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몰래 귀띔했다. 격리실, 아직도 거기 계세요? 항의하다가 항이요? 약값 횡령하는 거 알아차리고 따졌대요. 그래서 등골이 오싹했다. 남이도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했다. 혈압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약을 먹고 나면 온종일 멍했다. 생각이 느려지고 말도 어눌해졌다. 이야, 뭔가 이상해. 어느 날 몰래 약을 뱉어내 봤다. 그랬더니 정신이 또렷해졌다. 이야, 진짜 혈압약이 맞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진정제, 우울증약, 정신병약, 건강한 노인들을 약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복도에서 김순옥 할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도 약을 먹지 않은 게 분명했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두 사람은 무언의 교감을 나눴다. 그리고 그날 밤 남이의 방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 여기서 나가야 해.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계약서에 계약서? 불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그 종이 쪼가리. 순옥은 냉소를 지었다. 나 변호사 딸이야. 이미 다 알아봤어? 이 계약서 무효로 만들 수 있어. 증거 수집. 두 사람은 밤마다 증거를 모았다. 식사 메뉴 변경 내역 계약 위반. 강제 투약 증거 처방전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 격리실 존재 증거 인권 침해. 직원들의 폭언 녹음. 횡령 의심 내역 약값. 식비 부풀리기. 이 정도면 순옥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충분해. 이제 한 방 날려주자. 기자를 만나다. 순옥의 딸이 소개해준 탐사보도 기자. 그는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다. 이건 범죄입니다. 조직적인 노인학대예요. 기사 써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기자가 망설였다. 가족들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필요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생이에요. 내가 결정합니다. 기사가 나간 날 한국은 충격에 빠졌다. 고급 실버타운의 두 얼굴. 월 450만 원 내고 학대당하는 노인들. 기사는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그린힐즈 실버타운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사실인가요? 정말 노인들을 격리실에 가뒀나요? 강제로 약물 투여했다는데요. 실버타운 측은 발뺌하기 바빴다. 오해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하지만 남이와 순옥이 나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해가 아닙니다. 남이가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저는 박남희, 72세입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게 강제로 정신병 약을 먹였습니다. 제 집은 제 동의 없이 팔렸습니다. 자식들이 실버타운 비용 명목으로.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검찰 수사. 기사가 나간 지 3일 만에 검찰이 움직였다.
그린힐즈 실버타운 전체가 압수수색 당했다. 격리실이 발견되었고 불법 약물 투여 기록이 드러났다. 이건 완전히 범죄 조직이었네요. 담당 검사가 경악했다. 실버타운 운영진은 전원 구속되었다. 횡령액만 50억 원. 피해자는 200명이 넘었다. 자식들과의 대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날, 방청석에 앉은 큰아들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옆에 앉은 작은아들 준우도 마찬가지였다. 증인 가족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남이는 잠시 침묵했다.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남이가 이어 말했다. 그래도 제 자식들입니다.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미워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 결과 남이는 집값 15억을 돌려받았다. 실버타운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도 추가로 받았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순옥이 물었다. 새 집을 살 거야. 작지만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곳. 나도 그럴래. 우리 같이 살까? 응? 공동 주거. 서로 의지하면서 하지만 각자의 공간은 지키면서. 좋은 생각이었다. 노인인권센터 설립. 남이와 순옥은 받은 돈 중 일부로 노인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실버타운 피해 상담, 노인학대 신고, 법률 지원, 모든 걸 무료로 제공했다. 할머니들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구했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감사 인사가 줄을 이었다. 방송 출연.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남이를 초대했다.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남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1년 후, 남이는 지금 순옥과 함께 아늑한 빌라에서 산다. 작지만 따뜻한 집. 매주 화요일엔 노인인권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한다. 목요일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운다. 자식들과는 가끔 연락한다. 명절엔 만난다. 하지만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찾아와 무릎 꿇을 때도 있었다. 알아.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손주들은 자주 놀러 온다.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이 멋있다고 한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지원이가 말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이 시대의 노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들의 선택이 아닌 당신의 선택으로 살아가세요. 실버타운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존중과 사랑입니다.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맞서 싸울 권리, 아니라고 말할 권리, 행복할 권리. 후속 이야기. 남이의 이야기는 실버타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계약서 투명성 강화, 정기 인권 감사 의무화, 노인 학대 신고 시스템 구축, 격리실 사용 전면 금지, 약물 투여 기록 의무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이가 말했다. 다른 노인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의 싸움은 계속된다. 더 나은 노년을 위해, 존엄한 삶을 위해.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